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허냐고, 네,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곡성의 한 대사지요. 예. 지난 주말 인터넷은 교사 성폭행으로 들끓었다. 전남 섬마을에서 학부모 주민 3명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대응이다. 자신이 참으면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지요. 문제는 교육부 조치였다. 교육부는 여성 교사들을 도서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성 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77%, 중학교 69%인 상황에서 신규 발령 자제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강남역부터 구의역, 미세먼지, 성폭행까지 본질은 하나다.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회의 모순과 먹이사슬이 뒤엉켜 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다. 수습 과정에 원칙과 진정성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사회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사태를 방관하다가 특단의 대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습관이다. 그 특단의 대책이란 것도 문제를 단순화하고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매긴 것이다. 그 결과 반발이 적을 소수자와 약자, 심지어 고등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차별과 편견에 기대 쉽고 편한 해결책을 탐한다.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대로가 좋은 것인가?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연휴와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동안의 해외 순방이 끝나면서 6월에 한국 경제는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난제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해운 조선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 이에 따른 대책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4일쯤 발표될 영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는 경남 밀양을 지지하면서 10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극심한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교육, 이런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과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6월 14일입니다.
노동계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여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전해서 통폐합하고 대한석탄공사는 폐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로 내릴 것인지가 1차 관심사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미호수가 나올 거라는 기대, 추호도 들지 않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구조 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합니다. 한국은행만이 아니라 정부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정부는 한국은행 보고 돈 찍어라 이래오지 않았습니까?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70에서 80% 수준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되 추후 정부 분담금보다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됐지요. 클린 디젤이란 말도 있었고요. 경유차에게 그래서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 그리고 혼잡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르면 9월부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데 따라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경유차 생산 라인 난리 났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월 3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결국 스위스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무의미했다거나 허황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루 일 안 나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참 비루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인간이 쉬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 과연 그럴까요? 베르너 레츠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은 강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돼서 월 얼마씩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국가로부터 보장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지 않을까요? 좋은 일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이렇게 벌이 걱정 없이 나서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스위스의 고민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자동화의 여파로 일자리 5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같은 일자리 절벽에 대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던 것입니다. 학내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교수들 잇따라 파면했지요. 수원대학교가 말입니다. 자,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에 대해서 파면된 교수를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대 사태 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 사립대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고등법원 민사일부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김상환 부장판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의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이분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원세훈 법정에서 구속해버린 그런 판결을 내린 분입니다. 그런데 민사 일부에 계시네요. 민사로 갔군요. 형사에서 민사로 갔다는 건데 앞으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사건은 맡지 말라. 이런 뜻 같습니다. 한마디로 물 먹은 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김상환 부장판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로 교수들의 대학 비판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비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수원대 측이 교수들을 해고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법 파면한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그동안 법원 위자료만은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부당 파면도 더욱 쉽게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상환 부장판사는 앞으로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 순천환경이 지난 1일 여성 노동자 52살 선모 씨와 60살 전모 씨에게 폐경 진단검사 결과표를 제출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노동자들이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인데요. 단체 협약을 보면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임기의 여성조합원이 아니라 여성조합원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나이가 들어서 생리현상이 없는 두 여성 노동자는 보건휴가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참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아요. 네,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2곳 이상의 섬에서 5년 동안 관사 생활을 한 28살 여교사가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도 많고 잘해주는 부모도 많아서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학부형들이 잘해준다면서 여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일로 상담하고 싶다며 학부형이 밤늦게 부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부형은 엄마겠습니까? 아빠겠죠. 밤 11시에 황급히 당구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서둘러 가보면 술판을 벌여놓고 술 한잔하고 가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 악화 등으로 무태 나간 동료 교사들이 섬에 돌아오지 못해서 혼자 관사에서 밤을 새울 때는 일부지만 섬 주민들이 문을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러면 부인이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에게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추근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부인은 선생님이 예뻐서 그런가 보네요.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세계일보에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한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40살 여성, 고객의 욕설과 폭언, 집기 파손 등 난동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팸플릿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휘두르는 주먹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급격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했지만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거는 산재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처럼 산재를 신청해도 실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도 산재 승인 제도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팔다리가 부러져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먼저 오늘까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 뒤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일단 뽑으면 부의장 확정은 더 쉽고 상임위 배분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대표로서 중재에 나선 셈인데요.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국회 개원과 별도로 재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반대하든 말든 입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한편 안철수 대표 손학규는 정치 변화를 이끌 사람이라며 영입 움직임에 찬성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반기문이 국민의당 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BBC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파블로 로스 교수 연구팀이 인간과 돼지의 유전 형질을 결합한 키메라 베아를 돼지 자궁에서 키워서 인공장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췌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죠. 로스 교수는 인간 줄기세포가 돼지 배아에서 성장해서 이식 가능한 췌장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월터 로 교수는 BBC에다가 이렇게 만든 장기는 환자의 것과 완전히 같은 복제본인데다가 더 젊고 건강한 버전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 교수 파킨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혼합배아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복제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계가 논란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숨진 김모 씨가 구의역에 도착하기 직전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역으로부터 여기도 고장났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가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전동차의 플랫폼 진입에 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는 김모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지요. 이 두 회사 사이의 계약에는 정비기사가 고장 접수를 한 다음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구의역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 메트로가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걸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1년 은성 PSD와 스크린도어 관리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인력의 30% 이상을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이들에게 각각 5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갑질 조항인데요. 이런 갑질 조항은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지요.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부당한 용역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 메르스는 낙타 탓, 미세먼지는 고등어 탓. 네, 이런 제목의 글 소개하겠습니다. 앞부분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칼럼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초기 낙타가 졸지에 사악한 동물로 취급받았다. 낙타를 감염원으로 지목한 정부가 낙타와 접촉 피하기, 낙타고기 먹지 말기 등의 예방법을 배포한 때문이다. 국내에 있는 낙타가 수십 마리에 불과하고 모두 동물원에 수용돼 있는 데다 중동산도 아닌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핑계 삼기에는 말 못하는 동물이 제격이었던 셈이다. 이번에는 고등어가 날벼락을 맞았다. 직화 조리를 할 때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등어, 삼겹살 등의 식당 규제 방안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됐다. 고기 구이집과 찜질방 등 수출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는 잡지 못하고 M1 서민 음식만 탓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반성과 사과 없이 남 탓만 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걸핏하면 국회와 야당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반복해서 공격했다.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경제가 망가진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법안 몇 개 통과된다고 당장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무더기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걸 보여준 것이 4.13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다. 박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야당의 표를 몰아준 유권자를 탓하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새누리당을 탓하고 의석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참모를 탓하고 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남 탓은 권력기관으로 전염된 듯하다. 서울 메트로 측이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을 19살 수리공 개인에게 돌리려 한 것도 기득권층에 만연한 책임 떠넘기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에서 경찰도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성 혐오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다. 심리학자 브로기테 로저는 핑계의 심리학에서 어떤 일에 이유를 대거나 정당화시키면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핑계를 늘어놓는다고 했다. 책임과 비난, 처벌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무죄를 핑계로 입증한다는 것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 탓이요가 상식이 된 사회입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